주민조례 발안법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주민조례 청구 요건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이게 개인이 도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너무 같아요. 벽이 높군요. 네, 받아야 되는 서명수가 많기도 하지만 사실 주민들은 이거 어디서 받는 거야?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조례 발안법이 시행됐습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된 건데 법 개정 이후 부산 첫 조례가 동래구에서 발의됐습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아동 돌봄을 위한 조례, 지난 20일 구의회를 통과했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 동래구 주민들의 의지가 담긴 조례입니다. 박오숙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동래구 주민들이 직접 만든 아동 돌봄 조례 법 개정 이후 부산이 첫 조례인 거죠? 네, 그렇더라고요. 저희들 시작할 때는 몰랐거든요. 이게 네. 처음인지. 근데 좀 중간에 진행하면서 알게 됐어요. 법 개정 이후에 처음이고 동래구에서도 처음이고 부산시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네, 자, 동래구 주민들이 만든 아동 돌봄 조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돌봄에 관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자치구에서 보면 이게 중앙정부 사업이 많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중앙정부 사업인데 이것을 수임 받아서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면은 부처에 여기저기 정책이 흩어져 있고 이걸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치구 예산으로 돌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저희들은 구청장이 이제 딱 책임진다 아동 돌봄 사업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필요한 아동 돌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매년 이제 아동 돌봄에 대한 기본 현황 조사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동 돌봄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돌봄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이 많아요. 이분들이 서로 네트워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계 기관의 법인 단체 이런 분들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부모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생활 이런 보장을 해서 아이 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래구는 아이 키우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또 교육열도 높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 오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돌봄 당사자 주민을 만나보면 이것을 체감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학군이 좋다. 동래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많다는 거. 그래서 학원이 많다. 네. 이런 것 말고는 사실은 돌봄에 있어서 모든 게 열악한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소문과 다르군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동래구가 새롭게 온천동 쪽으로는 이전에 상업지역에서 이렇게 주거지로 변모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갑자기 이사를 많이 오게 됐거든요. 네. 근데 기본 인프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아파트만 지어지고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유치원도 부족하고 놀이터도 부족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도서관도 없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 서명에 열렬히 호응하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 돌봄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은 정부의 예산이나 지원을 체감하기 어려운 건지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도 이제 애를 다 키웠지만 이거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 돈을 쏟아 부었다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잘못된 그렇지 평가다. 않다. 네,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우리나라가 12.2%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는 31%고 독일은 25.9%예요.
절반 이하라는 거죠. 그러네, 절반 이하네요. 네, 그래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네 번째로 낮아서 사실은 최하위권이에요. 아이고. 저는 지금보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들은 가장 가까이에 이제 구청에서나 이렇게 하는 사업을 이렇게 네. 체감하는데 사실 돌봄 정책이 중앙 정부 사업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단순 집행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이 돌봄 사업을 여가부가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구별로 이제 140명 정도가 배정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일률적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어느 동네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그렇죠. 동네는 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지방 정부가 이제 이거를 현실에 맞게 더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네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멀리 있거나 뭐 주차를 할 수 없거나 그럼 또 거기를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는 나라가 키운다, 이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은 많이 하는데 네. 이런 우리 사회의 약속이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정책을 만들고 네. 집행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제 더 체감하지 않을까. 부모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만든 그 조례가 이 주민들이 함께 만든 첫 조례, 이게 세심한 정책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 힘으로 해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좀 뿌듯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얘가 될까? 이거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성공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또 동래구에도 최초지만 부산에서도 최초인데 이게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뿌듯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서관이 만들어지냐, 놀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고 아이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냐 이런 것들 막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자, 이번에 동래구 아동 돌봄 조례가 지난해 주민조례 바람법 시행 이후 첫 조례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법을 개정했지만 주민 참여는 없다는 건데 주민조례 바람법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주민조례 청구 요건이 네.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이게 개인이 도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너무 같아요. 벽이 높군요. 네, 받아야 되는 서명수가 많기도 하지만 사실 주민들은 이거 어디서 받는 거야?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하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례 청구 서명을 받는데도 이제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왜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해야지 서명에 응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렇게 공신력 있는 단체나 이렇게 또 주민들하고 평소에도 이렇게 소통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지 얘가 조례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마을 정치 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과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바뀐 게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온라인 서명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이게 그 주민번호랑 이게 본인 확인이랑 인증이랑 이런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시도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도 온라인으로는 한 5%밖에 안 받았거든요. 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서명하는 걸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네. 이렇게 서명 받을 때 저희들 일일이 막 다 쫓아다니면서 받았지만 좀 행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동사무소나 이런데 이런 걸 상시로 비치해 놓고 우리 동네 지금 조례 청구 중입니다. 이거를 참여하세요. 이런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이제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도움을 이게 서울에서 막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런 조례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좀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이런 의회 전문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온라인 접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이렇게 조례를 청구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대선과 총선에 비해서 지방 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단체장이 누군지, 의원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 좀 못 가지고 막 살기가 바쁘죠. 네. 근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나 마을 도서관 지원 조례,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한 조례, 아이 돌보미 지원 조례 이런 거는 지방의회에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정책과 법은 하향식이라서 지역의 어떤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와 조례는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에 주민들이 더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조례 내용대로 잘 시행되는지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겠죠? 감시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생각이거든요. 요구요? 네, 왜냐하면 이제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이제 행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의나 뭐 이런 거는 뭐 하시겠지만 어떤 돌봄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해진 게 없거든요.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래서 저희들 2단계 돌봄 운동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동의 이제 연령대별로 동네별로 돌봄에 대한 요구를 저희들도 더 깊이 듣고 부모들의 요구와 돌봄 선생님들의 요구를 모아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돌봄 주민 투표를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그 요구를 이제 구청장에게, 구행정에게 전달을 하려고 해요. 요거를 이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만든 아동 돌봄 조례입니다. 이 조례로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아이 돌봄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오속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